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 방송 AK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경제금융부 권재희 기자 모시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직장인들이 항상 연말정산을 주요 소재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정산하고 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권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흔히들 13월에 월급이라고 하죠. 예, 연말정산을 잘해서 세금을 돌려받으면 월급 한 번 더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물론 반대로 잘못하면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되게 공돈이 나간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연말정산 잘 받아봐야 할 텐데 그러면 우선 권 기자께서 연말정산이 뭔지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좀 한번 짚어서 시작을 해주시죠. 예. 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명세서상 나와 있는 월급을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받을 때부터 꼬박꼬박 세금을 떼고 세금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네, 원천징수라고 네,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1년간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이제 낸 세금이 150만 원인데 네.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급받는 거를 네. 말합니다. 네. 이제 반대로 이제 낸 세금은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1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다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럼 애초부터 제대로 걷지 네. 왜 나중에 다시 정산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좀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정산을 하는 것은 네. 이제 소득이 같더라도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연봉이 굉장히 많이 네. 차이가 나지만 에디터님과 네. 저의 연봉이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제 뭐 저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지만 제가 만약에 싱글이라면 이제 저한테 더 떼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만약에 네네. 부양 가족이 많거나 뭐 네네. 자녀가 뭐 2명, 3명 있으면 네네. 이러한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금을 예. 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을 다 일일이 확인해서 세금을 매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사후적으로 다시 한번 정교하게 들여다보고 덜 냈으면 더 받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좀 딱딱한 얘기로 들어갈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연말정산이 다들 뭐 연말정산 얘기하는데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최대한 쉽게 네, 설명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면 이 과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을 빼고요. 그렇게 나오면 이 과세표준에 그 세율을 곱합니다. 네네. 그렇게 나온 산출세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산출세액에서 이 세액공제를 제한 나머지가 이제 실제로 저희가 내야 하는 결정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매길 소득을 정하는데 네. 그게 총 급여액에서 일단 공제해 줄 거를 빼고 그게 네. 그럼 남은 가세 표준이라서 맞습니다. 여기다 세금을 매기는 거죠. 네. 그래서 세금을 매긴 다음에 나온 게 세금이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빼주겠다. 이제 네. 세금 자체를 또 한 번 더 빼주는 절차가 있고 그게 세액공제.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걸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나오는데요. 네네. 여기서 급여액이나 과세표준 같은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하는 게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그렇죠. 이 과세표준 이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하면 나오는 게 과세표준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과세표준은 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 표준을 낮추는 그렇죠.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주택청약공제, 주택자금공제, 카드공제 등이 있습니다. 네네네. 뭐 맞네요. 여러 가지. 요거 말고도 더 있긴 한데 일단 주요한 것들 위주로 열거하신 것 같고 하나하나 그럼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인적공제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부양가족에 따라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이 더 공제됩니다. 그리고 이 부양가족은 연소득 금액의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이 있어도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가족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양 가족 중에 7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포함될 경우에는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에도 전략이 있는데요. 맞벌이 가정이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양 가족을 등록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마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소득에서 많이 빼주는 게 유리하니까 이런 거 같고요. 두 번째가 주택청약 공제. 네, 이 주택청약 공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그 청약통장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공제율이 되게 높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에 25만 원씩 1년간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다만 이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고려 안 하시고 소득공제 받았다가 나중에 오히려 가산세 더 돌려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까 월 25만 원씩 12개월 요게 연 납입액 300만 원 맞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에 주택자금은 또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집을 사거나 뭐 전세를 살거나 이제 월세를 살 때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거는 청약할 때고 지금 이제 구입이나 전세.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수도 그 흔히 국평이라고 하는 전용 8호 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무시하고 하셨다가 다시 돌려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집을 구입한 경우에도 이제 이자의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또 있는데요. 집 소유자와 대출받은 사람이 명의가 다를 경우에는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소득공제였고요. 아까 보니까 카드공제도 소득공제인데 이건 저쪽 뒤쪽에 왜냐하면 카드공제는 해당 사항이 많고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서 일단은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소득공제였고요. 이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시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이게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저축 한도를 포함해서 둘 다 최대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연금저축이 이 연말정산에서 꿀팁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연말정산 더 받자고 연말에 부랴부랴 뭐 카드를 더 쓰거나 소득을 크게 늘리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연금저축에 넣지 않았더라도 당장 이 900만 원을 입금하면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절세 항목으로 꼽힙니다. 또한 이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이 소득공제율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총 급여액에 따라서 12%에서 15%에 달합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네네. 이 5,500만 원 이하는 15% 그리고 1,5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네. 이제 12%가 적용됩니다. 예, 좀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네. 공제율을 좀 더 높여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 기준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그 종합소득세 네. 납부자의 경우에는 5,500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이게 아까 900만 원, 600만 원 한도가 뭐 이렇습니다. 이게 아까 주택형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한 달에 25만 원씩 12번, 뭐 34만 원씩 12번 하면 네. 그게 이제 얼추 여기에 맞게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까처럼 미리 준비를 못했다가 일시금으로 900만 원을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원로 쪼개서 넣어서 한도를 채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카드 소득공제, 요거는 아까 별도로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따로 듣는데 예. 카드 소득공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연말정산에는 또 카드 소득공제도 네. 있는데요. 요즘 다 카드 쓰니까. 네. 그렇죠? 예. 현금을 잘 안 쓰죠. 네, 네. 그래서 1년간 쓴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을 네. 쓴 금액에서 이제 쓴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급여액의 25% 넘게 카드로 결제해야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네, 만약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한 해 동안 쓴 카드와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이 1,000만 원을 넘어야 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5%?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1,500만 원을 썼다면 이 5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그렇죠.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까지 그리고 7천만 원 초과라면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공제율은 없죠. 네, 그래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고 그리고 신용카드는 쓴 돈의 15%까지 체크카드는 쓴 돈의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러면 사용액을 잘 조절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 공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있는데요. 연간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리고 이를 초과한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네네. 그리고 앞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또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맞벌이인데 소비가 많지 않다 하시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기 쉬운,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이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그 카드 소득 공제는 많이 쓴다고 한없이 무제한으로 공제되는 거는 아니라는 점,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얘기 들어보면 뭐 핵심 개념은 그거 같습니다.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 네. 소득공제는 세율 매기는 원천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빼주는 거고 네. 예, 그걸 최대화하는 노력들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네,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말씀드리고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되면서 지금 체크카드 굉장히 열심히 쓰고 그렇습니까? 있고 예. 오늘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이제 연말정산 가이드 이런 거를 맞습니다. 내일부터인가 볼 수 있게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시즌이 돌아온 거죠. 예. 뭐 시의적절하게 잘 아이템을 잡아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공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언급한 항목 이외에도 공제 항목들이 많습니다. 의료비도 있고 기부금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적용 대상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오늘은 여러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주요 항목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곧 이제 연말정산 시작하셔야 될 텐데 지금부터 미리미리 잘 챙기셔갖고 13월에 월급 받아보도록 하시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